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와 경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 속에 수능 예비 소집이 진행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시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험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이뤄진 수능 예비 소집. 긴장감이 가득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수험표를 나눠주며 마지막 조언을 건넵니다. 생명 잘 치고 실수하지 말고 개념 틀리지 말고. 오랜 기간 기다려온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잘 봤으면 좋겠죠. 최고 점수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쳤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위해 울릉도에서 미리 건너온 수험생들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오면서 했던 다짐은 꼭 잘 맞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실수 없이 잘 해내자. 지금까지 고생한 제자들에게 선생님도 응원과 당부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떨리는 마음 때문에 시험에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문제 풀면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경북에선 올해 74개 시험장에서 지난해보다 900여 명 늘어난 2만 8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계는 결제 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도 수능 한파 없이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돼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모인 신라금관 6점을 계속 경주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경주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시민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라금관은 경주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구글폼을 통한 서명 참여가 확산되면서 동참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신라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04년 만에 처음으로 금령총,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금관총, 교동,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 서봉총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섭니다. 이는 글로벌 리튬 자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원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전략의 일환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장인화 회장 취임 후 반세기를 넘게 이어온 제철 보국과 2차 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소재 보국 두 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주시 서면 아화리안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5천 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한 동의 절반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수산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입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인권보호 등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 근로자들은 오징어, 가자미 등 수산물을 가공하는 영덕 지역 수산업체 26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경주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강동면 왕실리의 운곡서원 은행나무는 수령 400년의 고목으로
매년 11월 초중순이면 황금빛 잎이 유연정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높이 22m에 이르는 안강읍 하곡마을 입구의 하곡리 은행나무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동부동 경주문화원 향토사령관 뒤뜰에 500년 된 은행나무는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로서 도심 한복판에서 평온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8월 일본 도토리현과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 포럼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회의가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다산 정약용의 첫 유배지인 포항시 장기면에 선생의 영정 상반신과 전신 2종의 복제본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장기 유배문화재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인문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공동 학술 행사,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